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엄청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한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또 전쟁 우려를 좀 줄인 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여러 가지 우려들을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우려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 이슈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뒤로 좀 밀려난 것 같은 분위기. 이거는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인데, 대신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옐런이 살짝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뭐 인터뷰를 꺼내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기대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어떤 그 추세를 타거나 상승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거나 뭐 하락 추세로 완전히 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하루 빠지면 하루 오르는 그런 아주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 기관이 업종별로 순환매를 쫙 돌리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빨리빨리 실현하고 다른 먹을거리를 찾는, 반대로 얘기하면 꾸준히 수익을 낼 만한 업종이 보이지 않는, 주도 업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주도 업종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고 이제 한번 사면은 잘 어떤 비중 변화를 주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골탕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뭐 테슬라 실적 발표라든가 지금 완전히 이런 대형주들이 10몇 %씩 빠졌다가 올랐다가를 반복하고, 뭐 메타 플랫폼스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또 어제죠. 어제 같으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의 그 큰 폭의 상승.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봐야 할지,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구간이더라. 이런 이제 어떤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금리가 시장의 그 큰 흐름을, 큰 방향을 뭐 잡아준다면,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다시 이제 혼란스럽게 됐지만, 종목의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이제 개별 종목의 방향은 실적이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좋은 종목을 추려서 볼 때 주가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매일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주가는 수급이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는 수급을 봐야 되고, 그리고는 실적을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추린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사면 거의 100%에 가깝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추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말이 굉장히 쉽지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3분기 실적 기대주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에 시장이 덜컹거릴 때 그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갔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갔는지도 놀라울 정도로, 또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실적을 보고 가는,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그 돈의 흐름이 결국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오늘 오르네, 저게 뭐 빠지네, 이걸 매일매일 봐도 잘 모르는데, 이런 그 실적 기대 종목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알고 있으면 이 종목들 안에서 움직이는구나 하고 확률을 훨씬 높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는 계속 분기마다 증명이 되고 있는, 뭐 분기마다 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당연한 거죠.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방향을 위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이번 한 주에도 굉장히 흥미롭게 시장이 이제 움직였다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7,803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SK하이닉스 1,163억 원어치, 한미반도체 1,097억 원어치, 단연코 반도체에 집중, 반도체를 거의 그 폭락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의 분위기를 모르겠으니까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의 수익을 그냥 실현해서 내 주머니에 채워 넣고 보자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이 LG화학이 559억,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한화솔루션, 삼성생명.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한 주에는 그 주도 업종이 보이지 않았던, 주도주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도 업종이 없을 때, 안 보일 때 뭘 사야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심하게 혼란스러웠고 탁했다.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한 주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럼 뭘 샀을까? 현대차를 제일 많이 샀어요. 3,423억 원어치를 샀고요. 크래프톤 1,751억 원어치, 기아 1,402억 원어치. 지금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지난 한 주 좋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딱 미국에서 흐름을 보면 우리 시장의 흐름도 예상 가능해지는데 딱 지금 자동차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양쪽 미국과 한국의 시장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어마어마한 실적을 또 내놓으면서 외국인의 817억 원 매수가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한화시스템, KB금융, LG이노텍, 현대건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온 걸 봐서는 시장 분위기를 좋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대한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한국조선해양, SK네트워크스. 그동안에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바뀌어 있죠. 많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지난 한 주에는 이제 여기에 KB금융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그 금융주 또 이제 저PBR주 이런 종목들, 보험주 이런 종목들이 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도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보면은 제일 많이 판 종목이 하이브였습니다. 1,54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 민희진 씨 인터뷰 기자회견 하는 거를 2시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 1시간 넘게 봤거든요. 근데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 이제 매도가 그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쏟아지면서 아마 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엔터업계 내에서의 그 위상이나 또 뭐 BTS부터 해서 워낙에 그 무게감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큰 회사다 보니까 하이브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하이브 결국은 하이브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아까 외국인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외국인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그러면 기관이 왕창 팔고 외국인 신경 안 쓰고 뭐 신경 안 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찾으면 이제 물량이 적었을 건데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상황이라면 약간 더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샀고요. LS 일렉트릭도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S&P 500 뭐 관련 ETF, 현대로템, 카카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미국 나스닥 100 관련된 ETF도 많이 팔았고 효성중공업, 한화오션, LG전자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미국 관련된 지금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기관들이 이제 미국 ETF를 쭉 줄이는 지난 한 주 동안 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반면에 코덱스 레버리지 제일 많이 샀습니다. 레버리지를 샀다는 거는 가파르게 이제 여기 바닥이야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2,475억 원어치나 샀고요.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샀네요. 그죠?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 SK하이닉스, 삼성생명,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HD 한국조선해양. 자동차 있죠? 조선 있죠? 그 다음에 금융 있죠? 뭐 아까 보험도 말씀드렸지만 저 PBR이라고 볼 수 있는 자 기관들이 이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를 견조하게 끌고 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기관이 일단 샀고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만 산 게 아니라 이제 기관이 나눠서 산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기금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 네. 네, 연기금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역시 하이브였네요. 522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하이브는 지금 보면은 20만 1,500원이잖아요. 주가가 19만 9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들어왔어요. 뭐 큰 반등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20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보이는 지점이고요.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20만 원이 깨진다면, 만약에 강하게 깨진다면 아직은 뭐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 20만 원 아래 10만 원대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를 전제 조건으로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도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터 업종이 올해 그렇게 수익이 좋을 것 같이 예상되지 않아요. 근데 또 그 엔터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연초의 수익보다 연말로 갈수록 수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가가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하이브나 뭐 JYP 엔터나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 엔터 대장주, 엔터 대형주들의 흐름이 하반기에 괜찮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또 올해 하반기가 되면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뭐 지금 싸게 이렇게 하이브처럼 개별 종목 악재가 나와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전 괜찮다고 보는데 좀 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분기니까 3분기 넘어갈 때쯤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이제 하이브의 주가 흐름을 볼 때 만약에 20만 원이 깨진 자리 19만 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분할해서 좀 모아가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많이 판 종목 LS 일렉트릭이었네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 매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연기금 주도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고 조선 해운 관련 ETF가 네 번째였네요. LG화학, LG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맥쿼리 인프라, 현대로템, 한화솔루션, 삼양식품, 카카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고요. 역시 기아를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HD 현대미포, 셀트리온, HD 현대중공업, LNF. 자, 연기금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점에 매수해서 시간을 길게 보고 이제 좀 수익을 장기로 중장기로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력들에 비해 특히 금투에 비해서 금투는 짧은 기간에 반등을 노리고 뭐 반등이 나오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짧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연기금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차 전지들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도 이제 좀 많이 빠진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도 있죠. 또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조선주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개인들이 쫓아가면 좀 긴 호흡으로 개인들하고 좀 얼추 그런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에 좀 편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들 늘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개인들 어땠을까요? 개인들은 역시 현대차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4,072억 원어치 팔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제일 많이 던졌네요. 그리고 기아, KB금융, 한화시스템, LG이노텍,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한국항공우주,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 HD 현대미포, 현대건설까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아까 외국인 기관들, 특히 기관 매수 종목들의 이름을 많이 올렸던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던졌네요. 그럼 개인들은 뭘 샀을까? 당연히 외국인 기관들이 판 종목들을 샀겠죠. 삼성전자 6,958억 원어치 샀고요. 하이브 1,917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한화오션, 네이버, 한화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 현대로템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제 반도체 쪽의 흐름이 금요일자에 일단 바뀌었는데 개인들의 흐름은 어땠을까? 금요일자로 바뀌었다는 건 개인들이 금요일날 매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도체 쪽에는 특히 코스닥 쪽은 뭐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한 주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금요일 날만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또 반도체를 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움직일까? 다음 주 초반에는 반도체가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살짝 하게 됩니다. 자,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에서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돌아온 에코프로인데 80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금 업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액면 분할이라는 호재가 전혀 먹히지 않았고요. 2차 전지가 분명히 좋아지는데 만약에 3년쯤 뒤를 본다 그러면 뭐 100%에 아마 수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뭐 테슬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실적들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바닥을 통과한 거 맞아? 이렇게 우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직 2차 전지 사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좀 더 빠질 수 있다면 사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사면 계속 바닥을 더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려운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코프로가 10만 6천 원이라는 가격, 이게 매우 흥미롭잖아요. 5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어디까지 좀 더 밀릴까? 제가 이제 뭐 개별 종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가 10만,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나요? 그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제 지난번 저점 9만 6천 원인가요? 그 가격 언저리가 되면은 아마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0만 원 깨지면 그때는 분할해서 이제 좀 매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액면 분할의 호재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흐름이 뭐 좋지 않은 걸 보면은 지금 이걸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곧 올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더 하락하면 뭐 충분히 그 매수할 만한 자리가 오고 업황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390억 원어치 팔았고요. 리노공업, HLB, HPSP, 위메이드, 삼천당제약, JYP 엔터테인먼트, 엔캠, 에코프로비엠, 코미코, DIT, 탑머티리얼, 바이넥스까지를 외국인이 지난주에 많이 매도를 했고요. 뭐 바이오 대형주들 보이고 2차 전지 보이고 또 반도체 대형주들도 보이는데요. 이 업종들이 다 매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 종목들 보면 YC 175억 원, 재룡전기 174억 원, PSK 127억 원, 파마리서치, PSK 홀딩스, STI, 파두, AP위성, 선익시스템, 고영, 제이시스 메디칼, SM, HB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어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지금 그 업종으로만 보면은 반도체가 많고 뭐 바이오도 보이고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 외국인 매수 종목들에 어떤 게 보이냐면 실적이 보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3분기 실적. 두 번째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아질 종목, 업종 이쪽에 가 있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바닥에 와 있는 종목도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어제 그 회원님들한테
트리온스 회원님들한테 30종목을 과매도 종목 추려가지고 이제 그저께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잘 보시면 뭐 흥미로워요. 업종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살펴보시면 여기에 있는 종목도 있고 저 오늘 좀 이제 조금 강하게 움직였다면 조금 더 살까를 고민했는데 시장 자체가 약간 그 장 초반보다 뒤로 밀리는 흐름이어가지고 더 매수를 늘리진 않았는데요.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이제 몇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도 같이 이제 제가 드린 자료들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지난주에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엔젤로보틱스 374억 원, 서진 시스템, 파마리서치, 사피엔 반도체, 엔캠, 글로벌 텍스프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에코프로, 동진 세미캠, JNTC, ISC, 삐아. 지금 신규 상장주도 있고 그다음에 스펙도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결국은 뭐 엔젤로보틱스라든가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뭐 2차 전지 골고루 여러 그동안에 주도했던 뭐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 제일 많이 산 종목이 JYP엔터였어요. 아까 외국인도 SM 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게 하이브를 판 그 어떤 엔터 쪽에 JYP엔터나 SM을 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좀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팔았지만 에코프로 BM은 또 기관이 샀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아까 외국인은 팔았지만 또 기관은 매수를 했고 HLB, SM, 휴젤, 두산 테스나, 이오테크닉스, 한글과 컴퓨터, VT, HK이노엔, 리가캠바이오, 재룡전기, 리노공업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뿐만 아니라 기관 매수한 지난 주 중에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말씀드리면서 외국인이 사진 않고 있지만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기관이 이렇게 사면서 주가를 올려요. 뭐 올렸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일단 주가를 끌어올릴 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뭐 어떤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 여기에 이제 엔터가 들어간 거죠. JYP랑 SM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면서 계속 시장 분위기가 괜찮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 기관이 어김없이 사주더라.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기금 봐야죠. 연기금 보면은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던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네요. 132억 원어치 팔았고요. 사피엔 반도체, ISC, STI, 위메이드, 제우스, 파크 시스템스, 동진 세미캠, YG 엔터테인먼트, TEMC, 리노공업, JNTC, 기가비스, 넥스틴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이제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반도체 뭐 에코프로가 있었지만 나머지 반도체 쪽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알테오젠, 아까 기관이 산 종목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알테오젠을 89억 원어치 샀고 원텍, JYP 엔터테인먼트, VT, 한글과 컴퓨터, HLB, 리가캠바이오, 태웅, 에코프로 BM, 글로벌 텍스프리, 삼천당제약, 테크윙, SM, HK이노엔. 좀 멀리 보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비하면 지금 알테오젠, HLB,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지금 뭐 HK이노엔까지 바이오의 그 어떤 큰 종목들, 대형주들을 많이 담았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연기금이 좀 멀리 보고 담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들을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를 산다는 건 결국 길게 보고 바이오를 산다는 표현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시장 분위기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거나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거나 이럴 때 집중 매수하는데 일단 바이오를 연기금이 매수했다는 건 굉장히 큰 특징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개인들 볼까요? 개인들은 재룡전기 제일 많이 팔았네요. 5억 원 정도 팔았고요. YC, SM, 두산테스나, 리가캠바이오, 선익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한양디지텍, HK이노엔, 휴젤, 인텔리언테크, TSE, 에코프로 BM까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판 종목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바이오 골고루 포함이 돼 있는데 개인들이 산 종목을 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또는 뭐 둘 다가 샀다는 뜻이니까 아마 좋을 수밖에 없는 다음 주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였네요. 에코프로 946억 원어치를 샀고요. 에코프로 BM은 팔았지만 에코프로는 샀습니다. 엔젤로보틱스가 두 번째, HPSP, 알테오젠, 엔캠, 리노공업, 위메이드, 글로벌 텍스프리, 사피엔 반도체, 큐리엑스 바이오 시스템즈, 서진 시스템, HLB, JNTC, 필롭틱스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엔캠 정도 보이고 뭐 반도체도 HPSP, 리노공업, 사피엔 반도체 정도 보이고요. 바이오도 알테오젠, 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HLB 뭐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 엇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종목들은 지난주 막판에 금요일에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 파랗게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안 좋았지만 다음 주에도 흐름이 초반에 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요.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똑같은 업종 안에서도 반도체든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업종 안에서도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다음 주는 무조건 뭐 FOMC에 초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화요일 밤이고요. 개막을 해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파월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장이 이제 어떤 눈에 보일 정도의 반등으로, 그러니까 반등이라기보다 방향을 더 빠지지 않고 이제 방향을 좀 턴 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사면서 이런 시장 흐름을 이제 이끌고 갈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